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과 연결선상에 있는 건데, 자, 여기 수소 분자가 있습니다. 수소 분자. 여기 눈에 보이진 않지만 공유 전자쌍이 한 쌍 있는 거 보이죠? 이 공유 전자쌍이 한 쌍 있는데, 전기 음성도 기억나? 전기 음성도? 전자쌍을 끌어가는 힘. 이 전자쌍을 왼쪽으로 끌어가는 힘과 오른쪽으로 끌어가는 힘이 어때? 양쪽에 둘 다 수소니까 같겠죠? 그래서 요 양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같으니까 이 전자쌍은 치우친다, 안 치우친다? 치우침이 없다. 이런 공유 결합을 무슨 공유 결합이라고 했는지 기억나? 무극성입니다. 극의 성질을 띠지 않는 공유 결합, 무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했어요. 당연히 질소 분자를 이루고 있는 이 공유 전자쌍 무려 3쌍도 치우침이 있어 없어? 없죠. 얘도 무극성 공유 결합이야. 무극성 공유 결합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분자는, 수소 분자는, 질소 분자는 당연히 무극성 물질이 됩니다. 무극성 물질, 무극성 분자가 돼요. 전기를 띠지 않는 분자가 됩니다. 그죠? 얘가 전기를 띌 이유가 없잖아. 얘는 전기를 띌 이유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무극성 분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시험 문제에서 이런 거 물어본다 그랬죠? 이 결합은 어떤 결합이냐? 무극성 공유 결합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되고요. 그 무극성 공유 결합으로 만들어진 H2라는 이 분자는 어떤 분자냐? 퀘스천 2. 무극성 분자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무극성 공유 결합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100% 무극성 분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근데 문제는 극성 공유 결합이야. 극성 공유 결합. 극성을 좀 먼저 보고 올게요. 극성을 먼저 보고 오면 이런 게 극성 공유 결합입니다. 가운데 공유 결합 보이죠? 근데 플루오린하고 수소가 전자쌍을 끌어가는 힘이 달라요. 자, 좀 디테일한 부분이지만 수소는 플루오린에 비해서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오른쪽으로 치우침이 발생을 해요. 힘을 잠깐 외운 사람들은 얘는 플루오린은 4.0이었고요. 수소는 2.1의 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이런 게 발생됩니다. 전자쌍이 오른쪽으로 치우치니까 플루오린이 아주 약한 마이너스를 띠게 되고요. 수소가 아주 약한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됩니다. 첫 번째 문제. 플루오린과 수소를 이루고 있는 이 공유 결합은 무슨 공유 결합이냐? 극성을 만드는 공유 결합이죠. 극성 공유 결합입니다. 극성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거야. 공유 결합의 이름이 극성 공유 결합이에요. 극성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 분자는 전기를 띠냐 안 띠냐? 띠죠. 그래서 극성 분자가 되는 거야. 극성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얘는 극성 분자가 됩니다. 그쵸? 얘도 치우침이 있겠죠? 오른쪽으로 치우쳐지니까 얘가 아주 약한 마이너스, 약한 플러스. 극성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진 극성 분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서 조심할 건 이런 겁니다. 그럼 극성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진 모든 물질은 다 극성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야. 어떤 게 아니냐면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이 네 가지. 봐봐. 위로 올라왔습니다. 자, 베릴륨하고 염소. 당연히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있겠죠. 얘는 금속이니까 전자를 뺏기고 염소는 전자를 가져오려고 하니까 전기 음성도는 염소가 더 큽니다. 그러므로 베릴륨 입장에서 일로 전자쌍을 뺏기고요. 이 전자쌍 뺏기고 이쪽으로도 전자쌍을 뺏깁니다. 양쪽으로 뺏겨요. 요 공유 결합 무슨 공유 결합이야? 극성 공유 결합이야. 그쵸? 극성 공유 결합 써있죠. 극성 공유 결합이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오른쪽으로 가는 힘과 왼쪽으로 가는 힘이 어때요? 정확하게 같아요. 상쇄됩니다. 극성이 완전 상쇄돼요. 그래서 이 분자는 무슨 분자를 띠게 된다? 무극성 분자가 됩니다. 무극성 분자가 돼요.
극성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완벽한 힘의 대칭이 있는 경우에는 완벽한 힘의 상쇄가 일어나서 무극성 분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극성 공유 결합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극성 분자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완벽한 힘의 균형을 이루면은 얘는 무극성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완벽한 힘의 균형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두 가지 표현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칭이다. 완벽한 대칭이다. 완벽한 대칭이라서 얘는 무극성이 돼. 지금 이거의 제목이 무극성 분자야. 무극성 분자를 정리하는 중이야. 극성 공유 결합으로 되어 있지만 무극성 분자가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어떤 경우에 완벽한 대칭일 때 힘이 완벽하게 대칭이라서 그 전체적인 힘의 합이 0일 때. 그래서 대칭이란 표현과 같이 물고 가는 표현이 뭐다? 저번에 배웠던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얼마? 0일 때.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일 때라고 표현합니다. 완벽한 대칭이라는 표현을 다른 표현법으로 어떻게 표현한다? 얘는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쌍극자 모멘트가 존재하지만 두 힘이 방향이 완전 반대 대칭이라서 합은 0이 돼 라고 말하는 거야. 3염화봉소 마찬가지야. 요 공유결합 CL이 힘이 더 세기 때문에 극성 공유결합입니다. 극성 공유결합이지만 세 방향으로 완벽한 대칭 구조.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 합이 완벽한 0을 이루기 때문에 얘도 무극성 문제야. 메테인도 마찬가지야. 탄소하고 수소, 탄소가 훨씬 전기 의무성도가 커서 다 끌어오거든? 전부 끌어와. 즉, 극성 공유 결합을 합니다. 결합은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근데 그 극성 공유 결합이 모두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힘의 상쇄가 일어난다. 다른 말로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다. 그래서 얘는 무극성 분자가 되는 겁니다. 이산화탄소 마찬가지예요. 산소가 전기 의무성도가 커서 양쪽으로 끌려가는 극성 공유 결합을 하지만 대칭 구조라서 완벽한 힘의 균형, 쌍극자 모멘트가 0이라서 무극성 분자가 됩니다. 염화 베릴륨, 삼염화 봉소, 메테인, 이산화탄소 전부 다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되는 무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물에 다 안 녹아요. 물에 녹지 않습니다. 물은 극성 분자거든요. 그래서 무극성 분자들은 무극성 용매에 잘 녹고요. 극성 분자들은 극성 용매에 잘 녹는데 이런 무극성 분자들은 이런 이유로 완벽한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이유로 극성 공유 결합을 하고 있지만 무극성 분자가 됩니다. 힘의 균형, 평형, 쌍극자 모멘트 합이 0 이런 표현법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극성 분자는 뭐가 있냐? 요 네 가지 예를 들고 있네요. 자, 산소하고 수소. 당연히 산소가 전기 음성도가 커서 전자쌍을 끌어갑니다. 당연히 극성 공유 결합이야. 그런데 요 힘과 요 힘을 합치면 힘이 완벽한 대칭이 아닙니다. 요 힘과 요 힘을 합치면 힘의 합성이 이게 벡터라 그래서 벡터를 이동시키면 얘를 일로 이동시키면은 평행 사변형법에 의해서 합성된 힘의 방향은 이 방향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두 힘을 합치면 빨간색, 분홍색으로 힘의 합성 방향을 표현하고 있는 거야. 힘의 합성 방향이 존재한다. 즉 방향이 나온다는 건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아니라 한쪽 방향을 향한다는 뜻이야. 왜? 대칭이 아니라서. 비대칭이라서. 키워드입니다. 얘는 비대칭 구조라서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아니야. 극성 공유 결합은 맞는데 비대칭이야.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아니야. 그러니까 한쪽이 전기를 마이너스를 띠고 한쪽은 플러스를 띠겠네. 그래서 얘는 극성 분자가 되는 겁니다. 극성 분자.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아니기 때문에 극성 분자가 되는 거야.
암모니아도 마찬가지야. 땅땅땅 끌어가는 새 힘이 한쪽 방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비대칭 구조를 가지게 돼요. 또 삼각뿔 형태라서 대칭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쌍극자 모멘텀이 0이 아니라서 얘도 역시 극성 분자가 되고요. 사이아누소는 질소, 탄소가 수한테 땡겨오고 같은 방향으로 땡겨오니까 합이 한쪽 방향으로 향하겠죠? 그래서 비대칭 구조이면서 합이 0이 아닙니다. 클로로메테인 역시 봐봐. 하나, 둘, 셋, 네 개. 이거 정사면체 아닌가요? 아니야. 여기 수소가 아니라 염소잖아. 염소가 전자쌍을 끌어가는 힘이 좀 더 세기 때문에 완벽한 대칭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완벽한 대칭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얘도 힘이 완벽한 평형을 이루지는 못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쌍극자 모멘텀이 0이 아니게 되어서 극성 분자가 됩니다. 정리하면 극성 공유 결합으로 되어 있고 비대칭 구조라면 극성을 띈다라고 말하는 거야. 이런 극성을 띠는 분자들은 극성 용매에 잘 녹습니다. 물과 같은 극성 용매에 잘 녹아. 그래서 암모니아를 물에 녹인 걸 암모니아 수라고 하잖아. 그래서 물에 잘 녹기 때문입니다. 극성 분자는 극성 용매에 잘 녹고 무극성 분자는 무극성 용매에 잘 녹게 됩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대칭이면 힘의 상쇄, 비대칭이면 힘의 상쇄가 아니라니까 한쪽 방향으로 향하니까 얘는 극성 분자가 되겠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됩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세 번째 분자의 극성. 분자가 극성을 띠는 부분과 분자가 무극성을 띠는 경우는 이런 경우에 극성을 띠고 이런 경우에 무극성을 띄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이다. 분자의 성질. 이건 진짜 쉬워요. 봐봐. 한 녀석은 극성 분자고요. 한 녀석은 무극성 분자입니다. 보이나요? 자, 극성 분자의 대표적인 예로 물을 제시하고 있어요. 물은 극성 분자였고요. 무극성 분자 이제 좀 암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게 무극성 분자냐? 좀 아까 무극성 분자 쭉 제시가 되었었는데 그거 외에 실험에 이용되는 무극성 분자 하나를 노말 헥세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읽을 때 어떻게 읽는다? N헥세인이 아니라 노말 헥세인이라고 읽어요. 아주 노말한 헥세인이야. 노말하다는 건 그냥 보통 헥세인을 말해요. 근데 저게 이성질체들을 앞으로 제시할 건데 모르겠어요. 시험 문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성질체가 뭐 시스헥세인 앞에 N이 아니라 다른 게 붙어 있으면 헥세인은 헥세인인데 약간 이성질체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있구나 생각하면 돼요. 어쨌든 노말 헥세인이란 녀석은 대표적인 무극성 분자예요. 극성 분자를 이렇게 쭉 흘리고요. 물을 쭉 흘리면서 대전체를 갖다 대는 실험을 하는 거고 무극성 용매를 쭉 흘리면서 대전체를 갖다 대는 실험을 하는 거야. 무극성은 극을 전기를 안 띠니까 대전체의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겠죠? 그러니까 미안해. 무시하고 대전체를 무시하고 그냥 직진으로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밑으로 쭉 떨어지겠죠. 휘어지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죠? 밑으로 쭉 떨어지고 있는 거야. 끌려오지 않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약간 문제처럼 만들기 위해서 쌤이 좀 정리를 이렇게 할게요. 시험 문제처럼. 자, 이런 그림을 줍니다. 이 그림 먼저 자 이렇게 볼게요. 자, 물분자를 뷰레 소리가 쭉 흘리는데 대전체를 갖다 대면 물이 대전체 쪽으로 이렇게 끌려옵니다. 보이나요? 왜 끌려오나 봤더니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다 대면 물분자 중에서 어느 방향? 플러스 방향으로 휙 돌아가지고 당겨지는 거야. 그래서 물분자가 왼쪽에 마이너스, 오른쪽에 플러스가 돼서 당겨집니다. 이해됐어요? 시험 문제. 그러면 마이너스를 댔더니 대전체 쪽으로 휘어졌다. 그러면 플러스 대전체를 갖다 대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 방향으로 휘겠지 라고 하면 틀린 거야. 반대 방향으로 휘지 않습니다. 자, 그게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이라고 봐봐. 플러스를 갖다 대면 무슨 일이 벌어져? 얘가 반대 방향으로 휘어요. 돌아요. 흐르륵 돕니다. 그잖아. 반대 방향으로 돌아. 그래서 물분자의 도는 방향이 달라져.
물 분자 회전이 이렇게 회전하니까 또 마이너스 플러스가 또 당겨진다니까? 또 당겨지니까 인력으로 또 같은 방향으로 휘어지는 거야. 이해돼요? 당겨집니다. 미는 게 아니야. 미는 게 아니라 당겨진다는 겁니다. 그쵸? 마이너스를 댔더니 인력에 의해 당겨졌다. 플러스를 대면 청력에 의해 밀겠지?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이 그림을 꼭 기억해서 둘 다 당겨지는 그림으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이거 조심해야 돼. 당연히 무극성 분자는 대전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직선으로 떨어집니다. 이게 대전체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 전기장 속에다가 집어넣어 볼 겁니다. 전기장. 자, 전기장 속에다가 극성 분자를 넣어보고 무극성 분자를 넣어본 어떤 경우야. 자, 그러면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니까 얘는 전기를 띤 입자들은 회전을 해서 마이너스가 플러스 쪽으로, 플러스는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회전할 거 아니야? 회전해서 다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회전을 해서 다 같은 방향으로 나열됩니다. 배열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되게 되는데 무극성 분자들은 전기를 안 띠니까 지네 마음대로 아주 무질서하게 배열된다라는 겁니다. 무질서하게 배열된다. 전기장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당연하겠죠. 얘는 전기장의 영향을 받고 얘는 전기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아까 쌤이 얘기했던 겁니다. 극성 물질은 어디 잘 녹는다? 극성 용매에 잘 용해가 되고요. 무극성 물질은 무극성 용매에 잘 녹습니다. 극성 용매는 뭐가 있냐? 극성 용매는 물. 자, 물을 극성 용매에 극을 띠는 용매라고 지금 제시하고 있고 무극성 용매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이것도 약간 기억할 암기사항입니다. 자, 아까 무극성 물질로 노말 헥세인 기억나? 노말 헥세인이 무극성 물질이었다면 그걸 녹일 수 있는 무극성 용매가 뭐가 있냐? 첫 번째 사염화탄소. 두 번째 벤젠입니다. 사염화탄소와 벤젠은 대표적인 무극성 용매예요. 무극성 용매입니다. 그래서 무극성 물질인 아이오딘은 무극성 용매에 잘 녹고 무극성 물질인 노말 헥세인은 무극성 용매인 벤젠에 잘 녹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거는 벤젠하고 사염화탄소라는 물질은 무극성 용매구나라는 걸 기억하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특히 사염화탄소는 화학식이 CCl4거든요. 무려 원자번호 17번이 4마리나 모여있는 거라서 엄청 무거워요. 그래서 사염화탄소하고 물을 섞으면 물보다 훨씬 무거워서 밑으로 가라앉아요. 기름은 위에 뜨잖아. 밑에 있는 이게 물과 기름이잖아. 물보다 기름이 가벼우니까 위에 떠. 밀도가 작으니까. 하지만 사염화탄소를 물과 섞으면 밑에 이렇게 가라앉다니까. 무거워서. 이 정도도 좀 참고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CCl4 사염화탄소입니다. 자, 둘은 왜 안 섞이냐? 그러면 극성 용매와 무극성 용매거든요. 이거 약간 벤젠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벤젠도 기름 성분이야. 자, 극성 용매와 무극성 용매는 왜 안 섞일까? 생각해봐. 극성 용매와 무극성 용매를 섞으면 왜 안 섞일까? 즉, 물과 기름은 왜 안 섞일까? 우리 그동안 어떻게 배웠어요? 물과 기름은 원래 안 섞여. 끝. 그잖아. 원래 안 섞여. 물과 기름은 서로 상극이야. 안 섞여.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근데 이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극성 용매는 전기를 띠잖아. 전기를 띤 극성 용매끼리 겁나 세게 결합합니다. 극성 용매끼리 막 엄청 세게 결합하고 있으니까 무극성 용매가 낄 자리가 없는 거야. 이래요? 힘의 관계입니다. 극성 용매끼리 너무 강력한 결합을 하고 있어서 무극성 용매가 그 사이에 낄 수가 없으니까 결합을 못하는 거야. 이 사이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물들끼리 너무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기름이 낄 자리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왼쪽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가 잘 섞이지 않는 까닭.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 방금 말한 내용이 텍스트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섞여 들어가지 못하고 층을 이룬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굉장히 상식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중이에요. 자, 마지막 내용입니다. 마지막 내용. 자, 쌤이 지금 그려주는 그림을 잘 봐봐. 이게 극성 분자야. 극성 분자는 이렇게 돼 있어서 한쪽이 마이너스 플러스 띄고 있죠? 또 이렇게 돼 있어서 한쪽이 마이너스 플러스라서 봐봐. 극성 분자들끼리는 서로 정전기적 인력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 지금 쌤이 이렇게 요 그린 게 뭐다? 요게 뭐다? 요게 바로 정전기적 인력이야. 정전기적 인력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어. 자, 무극성 분자도 한번 그려볼게요. 무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를 그렸는데 둘은 결합을 할까요? 결합을 해요. 하얀색 아주 조그만 결합을 합니다. 이거 무슨 결합입니까? 그냥 만유인력이에요.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는 만유인력으로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죠. 자, 요렇게 그려놓은 건 만유인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극성 분자는 만유인력으로 슬쩍 결합되어 있는 거야. 근데 극성 분자는 얘네도 질량이 있니 없니? 질량이 있지. 그래서 여기에 안 그렸지만 당연히 만유인력도 존재하는 겁니다. 당연히 만유인력도 존재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를 끓여서 액체를 기체로 만들 거야. 누가 더 기체로 만들기 힘들까? 저 결합을 누가 더 끊기 힘들겠어? 이 자식이지. 이거 끊는 게 엄청 힘들 거 아니에요? 금방 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가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매우 높아요. 이유는 뭐다? 두 가지 힘이 다 있으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극성 분자가, 극성 용매가 훨씬 더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아. 무극성 분자는 금방 끓이고 녹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정전기적 인력과 만유인력의 차이야.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무극성 분자인 메테인과 극성 분자인 암모니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극성 분자에 해당하는 암모니아가 녹는 점과 끓는 점이 훨씬 더 높을 것이라는 예상은 되죠? 확인해봐. 녹는 점, 끓는 점, 높죠? 마이너스 78도, 마이너스 30도. 얘보다 훨씬 더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할 거. 굳이 메테인과 암모니아를 비교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분자량이 서로 매우 비슷한 것끼리 비교하고 있어. 왜 그럴까요? 분자량은 질량입니다. 질량은 뭐에 비례한다? 이게 바로 만유인력에 비례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메테인과 암모니아, 즉 분자량이 비슷한 걸 쓴다는 건 요 힘이 같다는 전제하에, 그죠? 더 힘이 센 건 정전기적 인력이 추가로 있는 얘가 더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을 것이다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예가 있어요. 시험 문제입니다. 극성 분자는 무극성 분자보다 무조건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 또는 모두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 이건 틀린 말이다. 대부분 높다 그러면 맞는 말이지만 모두라는 말을 쓰면 틀린 말이야. 왜냐하면 생각해봐. 얘도 무극성 분자야. 무극성 분자인데 완전 쌤이 얘를 이상하게 들어볼게. 이따만한 분자와 이따만한 분자들이 서로 무극성 상태로 결합할 거야. 만유인력이 엄청 클 거라고요. 뭘 이길 만큼. 요 둘의 힘을 이길 만큼 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자량이 엄청 커진다는 건 만유인력이 엄청 커져서 얘를 끓이고 녹이는 게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자량이 비슷하다는 것들만 모아갖고, 자, 너네 분자량 비슷해, 만유인력 비슷해, 이제부터 극성과 무극성에 따른, 즉 정전기적 인력에 따른 녹는 점, 끓는 점을 비교해볼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그래서 분자량 비슷한 것들끼리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분자량이 달라버리면 이 만유인력에 의한 힘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가 불가능해지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굳이 분자량 비슷한 걸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분자량이 뭘 결정하니까? 분자량이 뭘 결정하니까? 만유인력을 결정하니까. 화투 가면은 저 만유인력이라고 안 배워요. 분산력이라는 이름으로 배우는데 지금 우리는 이해하기 쉽게 이제 만유인력이라고 이해해도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만유인력으로 이해해주면 돼요. 자, 밑에 것도 보자. 밑에 것도 그래서 분자랑 비슷한 산소와 황화수소를 준비했을 때 누가 더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을 것이다? 당연히 분자량이 비슷하다면 극성 분자가 녹는 점, 끓는 점이 훨씬 더 얘보다 높네요. 확인되죠? 정정기적 인력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되죠? 자,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냥 확인하는 실험이고요. 하나만 더 볼게요. 마지막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얘들이야 다 에탄올과 다이메틸 에테르라는 걸 줘요. 우리 화학식을 몰라요. 에탄올은 C2H5OH를 외우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이메틸 에테르를 외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도 못 외워요. 근데 중요한 건 얘는 C2H5OH 이걸 화학식 C 따로 H 따로 O 따로 쓰면은 C2H6O입니다. 맞죠? 다이메틸 에테르 역시 CH3O, CH3니까 O라는 중심 원자를 중심으로 왼쪽에 CH3, 오른쪽에 CH3가 결합되어 있는 녀석인데 결국 C 2개, H 6개, O 하나로 똑같죠? 즉 분자식이 똑같아요. 그죠? 분자식이 똑같아. 하지만 분자의 구조가 어때요? 둘이 다르죠? 분자식은 똑같은데 분자의 구조가 달라. 분자의 구조가 다르면 녹는 점, 끓는 점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용해도, 녹는 점, 끓는 점 등등 화학적 성질이 달라져. 둘은 같은 물질이 아니야. 화학식이 같다고 해서 같은 물질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구조가 달라지면 완전 다른 물질로 바뀌어요. 이유가 뭐냐면 얘는 좀 비슷하게 그려놨는데 생각해봐. 하나, 둘, 셋, 넷. 땅땅땅땅땅. 탄소 5개로 만들어진 어떤 물질이 있다 봅시다. 탄소 5개로 만들어진 물질이 있어. 얘가 땅땅땅땅땅. 하나, 둘, 셋, 넷, 5개. 얘와 얘는 똑같이 C5로 똑같죠. 그래서 이 물질이 결합되어 있다는 건 얘가 또 다른 자기와 비슷한 땅땅땅땅 이 물질과 결합되어 있다는 거. 얘는 땅땅땅땅 이 물질과 결합되어 있다는 거. 봐봐. 첫 번째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은요. 요 분자와 자 위의 분자와 아래 분자가 굉장히 넓은 표면적으로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죠. 이걸 떼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야. 넓은 표면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면 떼기가 쉽지 않은데 얘는 어떻게 요만큼만 둘이 딱 이렇게 붙어 있잖아. 그치? 표면적 둘이 결합되어 있는 표면적이 작아요. 결합되어 있는 표면적이 작으면 녹는 점, 끓는 점도 낮은 거고 결합되어 있는 표면적이 넓으면 녹는 점, 끓는 점도 높아지는 겁니다. 즉 분자 구조가 달라지면 또 다른 자기와 똑같은 자 분자들이 막 모여 있을 거 아니야. 그 분자들이 결합하는 표면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결합되어 있는 표면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녹는 점, 끓는 점, 용해도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자, 여기는 그것이 나와 그 내용이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아니 화학식은 똑같아. 근데 분자의 구조가 다르면 여러 가지 성질이 다르대. 왜지? 바로 다른 물질과 그 물질들끼리 결합되는 표면적의 차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표면적. 자, 표면적의 차이 때문에 녹는 점, 끓는 점이 달라질 수 있어. 그래서 구조가 달라지면 다른 것들이 달라지는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자, 이유를 좀 설명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개념의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봅시다. 나이스요.